오늘 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출연을 하셔서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 법정 구속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실형이 선고가 됐고 조정이 나왔어요.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일까요? 네,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더 큰 게 남았어요. 더 큰 거요? 어떤 네. 거요? 그 불법 승계. 이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 삼성물산이나 에버랜드,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주식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니까 네. 앞으로 보실 때 이제 제가 단 하나 매도 기회를 언제 잡냐면은 요번에 이달 말에 주주환원 정책의 특별 배당.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특별 배당이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일회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28일 전번 시간에 나와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단 리스크 관리해서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은 다 현금화 시켜 놓으셨을 거고, 오히려 이번 파동에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8만 원 선을 강하게 지지하는지, 만약에 28일 전에 이 8만 원을 공격하면 저는 매수를 하고 싶어요. 네. 오히려. 근데 그 매수는 요 28일날 특별 배당 나와서 그 에너지 나올 때 오히려 트레이딩 하는 감각이지 추세 감각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예. 네. 그리고 제가 이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이 시장의 바닥은 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제가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네. 선물 쪽에서 그 외국인들 매도 공격이 나오면서 이걸 삼성전자에서 마이너스 손해가 나와도 뒤에 합성한 파생 전략에서 화폐가 큰 수익을 내는 변동성을 주는 변동성 전략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를 대비하자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네. 이제 중요한 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럴 때 시장을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4등분 법칙을 제가 표현하는데, 10월 말에 저점과 현재까지 나온 고점에 나온 일수가 한 48일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 48일 동안에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거를 단순하게 4등분해서 중심값 75% 능선 86,600원, 50% 능선 76,000원. 그래서 저는 3월 달까지 이 75,000원과 이 중심을 지지하는지만 네. 좀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락도 A, B, C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21선이 딱 8만 원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지지해주고 대반등 줄 때 대반등 에너지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매도가 진짜 되는지 15일 날. 네. 저는 되면 저는 상반기에는 이상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하락을 할 것이다. 예. 뭐 큰 하락은 안 하지만 그 주도주의 손바뀜과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에너지가 얼마나 컸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가 참 탄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외국인들이 빨간 색깔로 언제 바뀌나만 보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12월 7일부터 이제 체크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4조 2천억을 아직도 하루 정도 좀 간혹가다 사긴 하지만 누계로는 더 늘어납니다. 삼성전자 4조 2천억, 우리 개인들이 8조 3천억, 그리고 금융투자가 매수였는데 이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계 중에 이 삼성전자의 이 매도 규모가 매수로 언제 수익증하나 이때까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 불법 이 부정 승계 이 부분까지 번지면은 상당히 곤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다음 달에 예. 그 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에 관련된 것만 선고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기업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계에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놔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요게 1월 14일 날 열리고 했던 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재판 일정이 공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재용 부회장님의 그 구속건만 보셨지만 여기 한번 보시죠. 삼성,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미래전략실, 미전실의 최고 수장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권에 다 이 흐름을 전략화시켰던 싱크탱크들이거든요. 이 두 분도 지금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전실의 수장들이 가다에서 징역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과 분식회계 이 부분이 시작이고 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삼성물산 주가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의 또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을 때는 모르는데 나쁠 때는 그게 겹쳐서 오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삼성물산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2만 원대에서 80만 원대까지 이 에너지에서 이 80만 넘었을 때 잘 매도하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가 이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호텔신라나 호텔신라 우선주 삼성생명 다른 이제 거버넌스를 봤다면 네. 저는 이제 이 불법 승계 관련된 법률이 나올 때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옆에도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망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5개월 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증권도 옆에도 안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삼성물산과 합병할 때 주주들한테 그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변수가 나오는지 네. 이런 것들도 추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제가 선을 하나 거드렸어요. 35,000원과 7,000원에서 다중바닥이 나오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저께 그 법정 구속 나왔을 때 시장에서 모든 그 삼성그룹주가 급락을 했는데 이 윗골이 급등했다 꼬리 달린 종목이 딱 두 가지들이 네, 있습니다. 호텔신라하고 호텔신라 우선주. 네. 저는 이 종목들을 앞으로 추적해서 이제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의 거버넌스가 등장하는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뭐 이게 사례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전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 약간 행불됐다 할 때 네. 여론에서 김여정 뭐 이렇게 해서 막 등장하던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성그룹도 이제는 앞으로 그 부분이 언론에서 막 부각돼서 뭐 이제 이부진 씨에 대한 거버넌스가 노출되는지 이게 또 호텔신라 우선주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시장의 주도주에서 이제 유통 소비 그 코로나19 이후에 호텔 면세점 이 관련된 에너지와 또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더 들여다보면서 삼성그룹주 중에서도 롱숏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파생 시장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세요? 계속 공격 앞으로 같아요. 공격 앞으로. 네. 그냥 이거를 그동안 언론은 동학개비가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거 잘못된 시각이다라는 걸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전에 이 데이터를 갖고 와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틈틈이 추적을 해 드릴게요. 1월 12일까지입니다. 고점 찍었을 때까지 외국인은 현물에서 2조 8천억 팔았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3조 7,194억 팔았고요. 선물이 4조 0872억 팔았는데 어제부로 이 외국인 선물 매도의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치고 이제 청산해서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더 매도했고 현물에서도 더 매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게 이제 12월 고점 찍을 때까지의 누계라면 이 까만 것만 비교해 보시면 어저께까지입니다. 어저께 데이터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3조 5천억이니까 2조보다 좀 늘었죠. 네. 근데 4조 대가 넘었던 선물이 2조 4천억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뜨리면서 청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냐면 현물에서 줄어야 되고요. 선물이 매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이때까지는 계속 공격 앞으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다른 쪽에서의 강력한 현물과
선물에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누계를 보면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갖고 형성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삼성전자 그 하나가 무슨 상관이냐 할 때 아닙니다. 삼성전자 그럼요. 에너지가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전체 이거는 코스피 200마다 전체 코스피에 네. 삼성전자 하나가 SK 하이닉스부터 카카오까지 9개하고 똑같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1 오르고 떨어질 때 이 다른 쪽 9개가 같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질 때 이 9개를 올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 빠질 때는 19개 종목을 올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에너지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시장의 심리나 변동성을 좌우하는데 가장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걱정은 이거를 공격하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는 그거를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계속 3월 달까지 확산이 되나 그걸 외국인과 금융투자 중심으로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종합주가 지수에 여기도 똑같이 마디를 봅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3,000선에서는 21선 부근에서 막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밑골이 달리고 지그재그가 나와서 3,000개면 뺐다 올리고 뺐다 올리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뭔가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 올라간 거에 반을 공격하는 회선 속도가 만약에 나온다. 이 품은. 네. 그러면 이거는 주변은 더 변동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추적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디데이를 1월 28일 특별 배당. 네, 삼성전자에. 예. 여기서 이제 이건 굉장히 큰 호재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까지는 빠지면 아직도 그 심리는 대반등 줄 거야. 라는 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예. 이 특별 배당 재료까지도 나왔는데도 외국인이 계속 때린다. 그럼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요 틈새 전략을 계속 추적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파생 시장 쪽에서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이 흔들리면 주변은 꼬리 변동성은 더 확대된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도 1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네.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습니다. 요새 이런 변동성이 예. 이러한 파생 시장에 의도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거래 대금의 변동성도 상당합니다. 지난 8일에 뭐 코스피가 3.97%, 4% 가까이 올랐을 때 거래 대금이 40조, 그 다음 월요일도 뭐 40조 수준이었거든요. 이제는 거래 대금이 어제 23조 원, 20조대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여기서 너무 힘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40조 400. 이게 이제 이날 또 흥분하게 한 그 뉴스 이벤트, 현대차, 애플카, 맞아요. 이 이벤트가 이 에너지가 저는 이 후유증을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8일 날 40조, 11일 날 44조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30조 단위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20조 단위로 계속되다가 28일 지나서도 에너지가 안 나오면 이거는 그러니까 못 막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충분히 수익을 챙기고 매수로 수익할 때까지 뭐 기간 조정과 주도주의 손바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삼성전자보다는 알리바바 중국 네. 쪽을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떻겠나 아니면 심지어는 KT나 사십시오라는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요즘 어땠나요? 이게 방어의 전략입니다. 예. 뭐 KT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KT나 KT 계열사의 또 정책, SOC나 5G 정부의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전개될 때 시장이 급락할 때 하방 격수 내지는 그 대체 투자가 나올 수가 있는 네. 게 그쪽 섹터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상해 종합지수 위치 보시면 6개월 동안의 상단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 상단을 뚫었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연속성이 계속 저는 이거 4천은 무조건 넘는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3,600 정도 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1,000포인트의 에너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종목,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 가장 피해를 봤던 알리바바, SMIC 지금 네, 올라오고 있네요. 상승 에너지가 나오죠. 네. 이게 저는 3개월에서 5개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쪽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저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 증시 일정을 체크를 할 때 제가 20일 날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 취임식 바이든 정부로 들어가면서 팡 주식들이 변동을 주면 우리나라 하방으로. 기술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주도주 손바뀜이 이제 확인된다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건설, SOC, 건자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벤트를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날 현대건설이 실적 발표합니다. 네. 미국도 이제 실적 시즌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실적 시즌으로 가고 있는데 현대건설 발표하고 더 요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요 그림입니다. 25일 날 대림산업이 분할돼서 첫 상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다 건설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할되고 상장될 때까지 이 건설, 건자재,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냐. 그리고 어저께 우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구정전에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게 네. 또 SOC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가덕도 신공항. 저는 그거 진행을 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연결된 에너지. 이게 다 보시면 건설, 건자재 쪽에 집중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바이오나 반도체나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는 중심이 어디로 가요? SOC나 중국 소비나 유통이나 그동안 소외됐던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여기에 기폭제가 이 1월 25일 대림산업 상장되고 나서의 변화. 요게 저는 시장을 읽을 때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장 무서운 게 시장이 주도주가 대체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이 조정했다 다시 갈 거라는 이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주도주가 손바뀜이 되는 이런 현상이 실전에서는 가장 무서운 맞아요. 패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런 게 1월 25일 대림산업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책과 연결돼서 나오나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네. 이런 단어들 한번 보세요. 이태원 크라운 호텔을 현대건설이 인수했습니다. 저는 이 앞부분에 이 공토의 그 50만, 100만 가구의 진짜 아파트가 질 수 있는 환경이 나오나. 또 하나의 지역은 여기는 표시 안 했지만 그 성남 쪽 가다 보면 네. 이제 미군 우리 그 공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비행장 있죠. 예, 그 지역. 그 지역 때문에 계속 롯데그룹 높은 건물 짓거나 이 현대차 그룹도 문제가 계속 거기에 그 항공 노선이나 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의 또 그 공간에 또 아파트가 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 김정은 대화 비핵화 의지 그리고 어저께 약간 속보기질로 3월 달에 있는 한미 군사훈련도 네.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풀어보겠다. 이런 징후들이 저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남북 간에 이제 독자 대화를 하고 네. 거기서 풀어가면서 경제적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이제 건설 SOC의 한전 부지의 이 현대차 그룹의 건설 그리고 공급 정책 이게 맞물려 가니까 뭔가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물줄기가 같이 연계될 때 이게 폭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실제 주가는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하나씩 보시면요. 대림산업이 딱 말에 딱 83,000원 이게 묶일 때는 거래 정지당할 때는 이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분할돼서 나왔을 때 에너지를 측정해 보시는 게 어떻고 그리고 그 전에 미리 그래서 올린다라는 시각이거든요. 이게 보세요. GS건설과 현대건설 각도가 상승 각도죠. 그래서 네, 그렇죠. 예, 전 이게 계속 상반기에는 주도하지 않을까. 그러면 건설주, 현대건설주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쪽이 같이 가죠. KCC나 시멘트, 건자재, 철강, 뭐 이러한 또 SOC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이쪽으로 압축하셔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이쪽에 집중하고 네. 그 3개월 동안 진짜
그 불법 승계 관련된 또 삼성전자 연결된 이 이슈들이 어떻게 되나 해서 뭔가 진짜 시장의 주도주 재편이 확인이 되는지 이거를 추적하시는 게 실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